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할 공포게임은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공포게임인데요. 제가 게임을 쭉 찾다가 게임들이 요새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를 게임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돈을 주고 게임을 하기가 좀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료 게임 위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왔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만약 당신의 집안에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괴한이 들어온다면 이라는 이제 공포 게임인데 요새 또 스토커법도 개정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래서 어떤 공포 줄거리가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다. 근데 배경음악도 없고 좀 그런데?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안이 캄캄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하는 소리에 깨었을지도 모른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에 완전히 달아난 것을 느꼈다. 뭐야? 누가 도망치라는 거지?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러니까 현 남자친구인 거죠.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즐거웠다. 함께 놀러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을 땐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뭔가 집착 같은 것도 병이긴 해, 병.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으로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거는 사귀는 게 아니라 좀 병원을 좀 추천을 해봐야 될 상태인데. 하지만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통화로도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어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가할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이런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서 포기하게 될 거야 라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뭔가 이 또라이를 자극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자. 좀 섬뜩하네.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엔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 짓고 올게. 걱정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설득이 될 친구였으면은 그렇게 스토킹을 하지 않았을 텐데 좀 세상 모르는 친구긴 하네.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헐, 도망쳐? 나는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주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구체적인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란 말이다. 오,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일지도 모른다? 이미 도착했어?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 해서 아무 일 없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집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 비밀번호 도어락으로만 잠궈 놓았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장치로 또 되어 있지나 일반적으로 번거로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 이렇게 탁 이제 닫는 게 있는데 그거는 번거로워서 사용하진 않죠.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이 여자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비밀번호를 바꿔야지. 왜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1아파트다. 위에 메시지 클릭하시오. 아 이런 식으로 선택지 형인가봐요.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야 부모님과 동거하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문 비밀번호를 바꿔야지.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진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예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고 집안에는 나 하나뿐이다. 하필이면 또 이렇게 되네. 부모님이 또 여행을 가셨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선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한데는 안 된다. 맞긴 해요.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될 뿐이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곳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만약에 스토커라면은 계속 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에서.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선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왔을 거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몸을 숨긴 채 내가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이미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일단 여기서 저장 이런 거 되나? 저 같으면은 일단 맞서 싸우자.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진짜 맞서 싸우자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리 봐도 이 방에는 숨길 수 있는 공간은 저 옷장밖에 없다. 다른 장소에 숨기 위해서는 일단 거실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가기가 무섭다. 지금 이 집에 그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거실로 나간다는 것을 숨을 시간도 없이 잡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아 근데 발소리가 들렸대잖아. 옷장에 숨어? 근데 나를 근데 모를 수도 있는데. 옷장에 숨는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여기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이 집에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방 침대에 내가 없으면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버릴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안에서 기다렸다. 제발! 제발! 뭐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오! 현관의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아직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 도망갈걸! 아니 발소리 들었다며. 그리고 지금 막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거실로 나가가 대책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내 방에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에는 침대에 깔려있는 이불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 아 뒤진다. 아니 근데 옷장에 숨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까? 남자가? 나는 집에 없네? 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예상한 일이다. 나는 잠에서 일어난 뒤 이불을 개놓지 않는다. 침대라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이불을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었다. 그래, 그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제발 이제 나가주기만 하면 되는데. 탈칵 소리가 들렸다. 옷장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 불을 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야? 방을 뒤져볼 생각인가? 왜지? 부모님도 안 계신 지금 나도 같이 외출했을 거란 생각도. 근데 이미 부모님이 여행 갔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신발을 보고 나는 신발을 여러 켤레 사용하기 때문에 신발의 유무로 집에 있는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제발 잠깐만. 어쩌면 나는 이불 속에서 나온 지 와! 온기? 와 이건 소름 돋는데? 그러니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 설마 그걸 눈치챈 걸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옷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것은 내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와도 같이 느껴졌다. 뭐야? 옷장의 문이 열리고 엔드 10번째? 이거 엔딩 몇 개까지 있는 거지? 와 무료 게임인데 21나 있어? 몇 개 한번 더 해보죠. 그래도 저장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뒀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근데 괜히 이제 나가면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문을 잠근다. 역시 문을 확실하게 걸어 잠궈야겠다. 문만 확실하게 잠그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10층이다. 일반인이 벽을 타고 침범하는 건 불가능한 높이다. 다행이다. 이제 이걸 좀 걱정했거든요. 좀 낮은 층일 줄 알고 10층이면은 뭐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해. 나는 휴대폰만 집어든 채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다. 무섭다. 다른 방 안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제발.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다. 다해.
이제 만능 열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면 창문에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이제 만약 벽을 타고 침입한다 하더라도 창문을 깨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좋아. 여기까지 했으니 한시름 놓아도 되겠지? 이제 어떻게 할까? 신고해야지.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잠을 잔다? 이거는 오바 아니야? 경찰에 무조건 신고해야죠.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나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112입니다. 저기요, 지금 집에. 나는 말을 하려다가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 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게다가 그 남자가 오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 강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자초지정을 천천히 말해야지. 에? 할 수 없이 나는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아까 남자친구한테 부재중 전화와 이상한 메시지가 와서 연락을 해보니 받을 수 없었다. 나한테는 따라다니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오늘 남자친구가 그와 단판 짓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슨 일인가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보니 내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과잉 반응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건 나의 추측일 뿐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아, 경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가능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군요. 아니, 일단 한번 와봐야지. 그래도 순찰을 한번 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그 말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전화한 거냐라는 말처럼 들려 뜨끔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와, 잠깐만.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과민 반응한 건지 깨어 있어야지. 무조건 정신은 깨어 있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만약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숨을 만한 공간을 확인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오나? 약간의 시간이 흐르는. 뭐야?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엔딩 달라졌나?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제발. 분명히 문을 잠궈두긴 했지만 소름이 끼쳤다. 그 남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한밤중에 가족들은 분명히 여기 없을 텐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비밀번호가 맞는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레바가 돌리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치? 당연한 일이다. 도어락 외에 다른 잠금 장치를 모두 사용했으니까. 몇 번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그 소리도 멈췄다. 그냥 가는 건가? 제발 그냥 이대로 가주기를. 나는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숨죽이며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다는 거는 광고하는 거긴 해. 하지만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른다. 초인종이 울렸다. 뭐야? 깜짝 놀란 내가 인터폰의 화면을 보니 캄캄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는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는 센서 장치가 달려있지만 지금은 꺼진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손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쩌면 남자친구일지도 몰라. 전화를 안 받은 내가 걱정되어 직접 달려와준 걸지도 모른다. 상대방 반응을 먼저 기다려야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남자친구라면 문이 열려고 시도하기 전에 벨을 먼저 눌렀겠지. 그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또한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센서 앞에서 몸을 움직여 불을 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약 남자친구라면 여기에 안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가. 이런 시간에 이런 타이밍에 전화가 올 것은 밖에 서 있는 남자가 걸었을 게 분명하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있는 거 다 하니까 나와라.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내 남자친구는 죽이러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남기고 끊어버린다. 어떻게 하지? 아마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나가면 반드시 좋게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이였고 최근까지 내게 매달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그를 달래볼까? 지금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안전이니까.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 잠시만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경찰에 신고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 지금 이건 명백한 협박에다가 무단 주거침 시도까지 했으니 충분한 신고 사유가 된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는다. 제발 혹시 신고 전화를 하는 내 목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니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우리 집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3분에서 5분은 걸리겠지? 그렇지. 그동안 그가 남자친구 집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근데 남자친구 집에도 그 경찰을 보내야지.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붙잡아 놓을 생각으로 현관 앞에서 가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의 집으로 가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문을 열어 확인해보고 싶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허위 신고일 것처럼 생각하고 내켜하지 않는 경찰들을 설득하여 경찰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갔다. 이거 진짜 이런 경찰 있으면은 진짜 뭐 소송 다 걸어야 돼.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경찰들이 이렇진 않아요. 진짜로. 문은 열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찰은 갑자기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 틈으로 보고야 말았다. 헐, 그건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가 남자친구의 몸 위에 올라타서 칼을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이미 방 안은 피투성이었고 남자친구는 죽은 것을 확실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칼을 내려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게임 오버. 참살의 현장. 지키진 못했네 남자친구. 집에서 도망친다 한번 해볼까요? 역시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휴대폰만 집어든 채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일직선으로 내 방을 향해 오고 있었을 테니까 다른 방에는 숨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편한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잘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는 10층이다. 걸어 내려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만약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치 그 남자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도망칠 수가 없다. 그는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다. 어떻게 할까? 이대로 걸어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누를까? 저는 걸어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어 내려가면서 아래 상황이 계속 보이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는 띡 누르면은 상황이 아예 변경이 안 되거든요. 걸어 내려가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위험할 것 같다. 계단으로 가자. 그래, 다음으로. 집이 10층이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를 제외하고 걸어다닌 적이 없다. 게다가 이런 한밤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더 싫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계단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는지 신경 쓰며 한 층 한 층씩 내려갔다. 5층, 4층, 3층. 결국 아무 일 없이 1층까지 내려왔다. 이제 아파트 중앙 현관만 통과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성공이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막아섰다. 뭐야! 헐! 그 남자였다. 야!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소리 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움직이기 전에 무언가를 휘둘렸다.
나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 죽어! 죽어!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아 뭐야? 아 잠깐만, 그럼 엘리베이터로 했으면 살았어? 엘리베이터를 부른다. 엘리베이터는 아래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진다. 6, 7, 8. 마침내 1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을 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타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다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왠지 이 엘리베이터가 도착지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하는 까닭모를 불안함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의 문 닫히려고 한다. 어떡하지? 올라탄다. 올라타.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나를 태운 작은 박스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에는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 아니 가면서 뭐 신고를 하거나 친구를 부르던가 하면 안 돼?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했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거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갔다. 이 아파트에는 정면과 후문이 있다. 물론 이어지는 길도 다르다.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올 때는 보통 정문으로 왔으나 그도 후문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의 집에서 여기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오던 간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문 쪽은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고 길도 좁은 편이고 아파트를 벗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마주치게 될... 왜 이런 뭔가 죽일 생각밖에 안 하는 남자친구 입장에서 후문으로 올 것 같은데? 저는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정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후문보다는 정문이 나을 것이다. 만약 그와 마주치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한다면 그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제발. 나는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채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는 무서움이 더 강했다. 오늘 어디로 가는 거야?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다. 1시가 가까이 되었어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 새벽 3시야?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때 사람을 발견했다. 만약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야 설마 한 명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난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쪽을 보더니 쏜살같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놀란 나도 그를 제대로 쳐다봤다. 아니 뭔데? 야 빨리. 그제서야 제일 최악의 사태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걸어오던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거 성인 남자를 이길 수 있나? 달리기로? 하지만 속도가 느린 나였기에 점점 남자의 발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다. 야! 겁이 난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번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미친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 뭐 똑같잖아. 탈출 실패? 나 이 여자 꼭 살린다. 이 여자 꼭 내가 집도하겠어. 제가 꼭 살립니다. 자 여기서 정문으로 갔다 죽었죠. 이 여자 꼭 내가 살리고 그 남자까지 살린다. 해피엔딩 본다 무조건. 후문으로 나가서 남자친구 집으로 빨리 간 다음에 둘 다 도망가. 후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사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제발. 후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3분에서 4분 정도가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제발.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 시간대에 돌아다니본 적은 처음이다. 1시 가까이 되었을 때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 3시면은 사람이 없을만 하죠. 그렇지 않아도 인적이 드문 후문 지역인데 평소에는 한밤이 되면 무서워서 이 길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수상한 낯선 사람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크게 무서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이윽고 완전히 벗어나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나자 한시름 돌 수 있었다. 드디어 사나?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까지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제발 자, 남자친구 집으로. 잠깐만. 남자친구, 난 둘 다 살릴 거야. 난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설마 그 남자친구 전화기 걔가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역시 받지 않았다. 차라리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몰라도 안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서두르자. 만약 남자친구가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자, 일단은 난 침대에 온기가 있고 옷장까지 다 뒤지고 하느라고 어차피 시간 좀 그거 하지 않아? 시간 끌지 않나? 그리고 10층에서 내려오는 시간도 있고 남자친구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뛰어가듯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장 도열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이 열리고 뭐야?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안에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 그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는 것이다. 반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잠궈놓든 안 잠궈놓든 결과는 똑같다. 어차피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 버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 나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잠궈놓은 편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안에는 그 남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제발 남자친구 살아라. 들어오자마자 불이 켠 나는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다. 석진아, 정신 차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고 큰일이다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 이러면 둘 다 산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박동은 체크하지도 못했지만 불안하기만 했다. 제발 서둘러 응급처치를 했다간 더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했다.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밤중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아. 맞아. 빨리 제발 구급차가 와주길. 왔나? 뭐야?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소리를 돌리는 소리에 정신이 차린다. 그 남자일 것 같은데. 몇 차례 딸그락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지고 대신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지 인터폰에는 액정 화면이 없다. 와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다. 어떻게 하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도 만약 그 남자면? 말을 해버린다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순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은 잠궜고 창문으로는 들어올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박한 상황이니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겠지.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지만 한밤중이라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리는 것일지도 몰라. 요즘 장난성 신고가 많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INFP인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누구세요 해. 왜냐면은 문이 다 잠겨 있고, 그러니까 얘가 처리를 다 했잖아. 이미 예측했어, 있는지. 나는 조용히 그렇게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는 거지? 역시 저 밖에 서 있는 거 그 남자인가? 100%야 100%.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가? 아니야. 조용히 있어.
그 남자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치, 만약에 누구세요 하면은 아 네 왔습니다라고 100% 하지. 저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지금 입을 연 건 커다란 실수다. 아니야, 실수 아니야. 분명히 그 남자도 네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확인해주는 거 나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다. 벨소리가 멈췄다. 문을 두들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맞다면 쉽게 가버렸다고 생각하기 힘들기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다시 벨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와, 다행이다.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나는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서 구급대원 몇 분이 서 계셨다. 나는 안도의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빨리 들어와주세요, 환자가. 뭐야? 그때 누군가가 구급대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내게 달려들었다? 뭐야? 야! 나는 반사적으로 그를 피하려 했지만 무언가의 배인 듯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와, 야, 구급대원들 뭐해? 빨리 말려! 뭐야 당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런지 구급대원분들도 그를 막지 못했지만 곧바로 그를 제지하고 무기를 빼앗았다. 그 남자였다. 와, 다행이다. 아무래도 가지 않고 근방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다행 깊게 베인 건 아니었지만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화야 아가씨 괜찮아요? 저보다 안쪽에 있는 남자가... 나는 방을 가리키며 그 자리에 뭐야? 설마 죽었어? 살았다는 다행이다. 와, 왜 주저앉아?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아니면 통증 때문이었을까?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무래도 상처보다는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며칠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것 같다. 다행히 남자친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와! 둘 다 살렸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더라.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와, 근데 이거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 하나는 벌써 퇴원해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너 이제 평생 내 숙청을 숙청이 아니라 수청 아니야? 숙청은 이제 북한에서 하는 거고.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네. 너 지금 한 학기 다니는 게 더 문제니? 야, 너는 그런 마음이 안 되지. 여자친구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 너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 재판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러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얘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날 밤 집안에 잠입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만약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을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을 잊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를 쉰다면 태어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야, 남자친구 너무 그거 아니야? 넌 제발 철 좀 들어라. 너무 낙천적이지 않아? 새로운 미래. 이 엔딩을 원했습니다. 무료게임 지착의 왕자 집으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공포게임을 해봤는데요. 일단 무료게임에 비해 엔딩도 21개, 정말 해자인 게임이고, 그 다음에 좀 INFP 같이 상상력이 높으신 분들은 하면은 괜찮은 게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책 읽는 거 싫어하시고 직관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비추. 아무튼 오늘은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출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었다 나름.